안녕하세요. 주식수익맨 정인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 최근 다소간 하락이 나온 반도체와 바이오 종목들, 소위 고성장 종목들이죠. 그러면서 최근 하락이 좀 나왔는데 일종의 차익 매물을 소화하는 시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조정은 이제 곧 끝이 나고 2월달 새로운 상승 흐름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 여기에 대한 이슈들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편안히 보시면서 2월 달부터는 보답의 시간을 좀 기다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시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달 들어서 가장 눈에 띄는 섹터는 현대차와 기아차 같은 자동차 종목들이었습니다. 시장이 좀 침체되어 있던 가운데서도 상당히 이 두 종목 강세를 보였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1월 달 나온 수출 데이터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자동차 종목들만 수출이 좋았던 건 아니고 자동차보다도 수출을 크게 견인을 했던 건 바로 반도체입니다. 1월달 수출은 전년 대비 18% 증가하면서 증가폭을 확대했는데 전월 대비도 증가폭이 더욱더 늘어난 모습입니다. 특히 가운데는 반도체 수출이 플러스 56.2%로 전월 대비에서도 증가폭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관련된 중국 수출도 반도체 낸드와 디램 가격의 상승이 관련된 수출 증가를 견인을 했습니다. 즉 반도체가 메인이었는데 하지만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주가에 좀 선반영이 되어 있었죠. 이러다 보니까 미국 기술주 이슈와 함께 다소간 조정이 조금 더 이어졌고 자동차 관련주들이 더욱더 도드라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수출 이슈도 결국에는 이제 좀 단기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시작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두 반도체 거목이 버틴 다음에 반도체에 대한 다시 한번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는 다시 한번 반등의 모습을 드디어 보여주기 시작을 했죠. 여기에 대한 이슈를 이제는 또 해외에서도 우리는 찾아봐야 되는데 결국에 우리나라 AI 반도체 관련주들도 미국의 기술주들의 영향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좀 빠른 금리 인하는 관련주들의 다시 한번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될 텐데 사실 간밤에 있었던 이벤트에서 이제 1월달 FOMC가 이뤄졌었습니다. 사실 이 1월달 FOMC는 특별한 이벤트가 없이 진행이 됐는데요. 1월달 예상대로 동결이 됐고 3월에 대한 특별한 가이던스도 어떻게 보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구가 일부 조정이 되면서 빠르면 5월달 정도에는 금리가 인하될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방향은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Additional Positioning Firming 이 조항이 좀 삭제가 되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연준이 더 이상 금리를 유지하거나 추가 인상을 하겠다는 의지를 대변하던 이 문구를 좀 제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시장은 아직까지도 3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여전히 일부 보고 있고 5월달에는 드디어 금리 인하 시작을 보는 의견이 90% 이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1월달 FOMC를 소화하면서 시장은 다시 한번 이제 실적에 대한 이슈로 넘어가야 되겠는데 미국의 기술주들 실적 이벤트가 지금 줄줄이 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즉 이러한 빅 이벤트를 소화하면서 국내 반도체 종목들도 미국처럼 좀 매물을 소화하고 있던 과정이었는데 사실 미국의 이 기술주들은 작년 한 해 그리고 올해 1월까지도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들도 1월 초 중순까지도 뭐 제주 반도체처럼 올라간 종목들은 정말 말도 안 되게 올라갔었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종목들이 그 수능의 턴을 받기도 했었는데 지금 이 실적 발표와 함께 다소간 조정이 나온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위 이제 미국의 기술주들을 매그니피센트 세븐, M7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기 종목 구성이 좀 특이하기는 해요. 6개의 종목은 이제 AI 관련된 종목들인데 한 개 종목은 사실 테슬라가 좀 껴있긴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앞으로 좀 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나아가서는 애플도 핸드폰 안 팔리면은 여기에 좀 빠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결국에 이 기술주들의 중심에는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가 껴있고 그 외 아마존과 메타 그리고 알파벳 등이 이 중심을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7개 종목이 작년에 얼마나 대단했냐면 이제 S&P 500 지수에서 작년 시가총액이 6조 5천억 달러 정도 증가했는데 이 7개 종목의 상승이 5조 달러를 넘는 수준이에요. 즉 지수가 오르는 데 있어가지고 7개 종목이 기여의 76%를 차지를 했습니다. 이 7개의 종목을 제외하면은 실제로 올라간 시가총액은
1조 달러 정도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흐름은 1월까지도 이어졌었는데 워낙 고공행진을 했다 보니까 실적 이슈에 따라서 차익 매물이 일부 나왔다. 그리고 FOMC도 동시에 이제 소화하면서 이 흐름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는 실적 확인 이후 엔비디아 실적을 기다리면서 새로운 기대감을 이어갈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잖아요. 이제 연준이 그래가지고 무슨 말을 할 건데 1월달 FOMC가 무슨 말을 할 건데 이 이슈도 지나갔고 알파벳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이 지나갔고 이제 오늘 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메타와 애플, 아마존의 실적까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즉 이 실적들을 모두 다 확인을 하면서 여기서 큰 어닝 쇼크만 없다라고 한다면은 시장은 다시 한번 상승 방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기 저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파벳이 다소 좀 하락이 나왔는데 시장 대비해서 예측치 대비해서 매출액이 다소간 소폭 좀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좀 하락이 나온 부분이었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견조했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620억 달러의 매출액과 270억 달러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고 관련된 클라우드 그리고 애저 관련된 매출이 이 핵심 매출들을 견인을 하면서 지속적인 관련된 AI 산업의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실적 가이던스를 현재 기다리는 상황이 되겠고 이제 오늘 밤에 나온 아마존과 애플의 실적치도 시장 예상치에 이제 부합하는 수준을 보여주게 된다라면은 관련된 실적의 빅 이벤트들은 모두 다 지난다. 금리에 대한 이벤트들은 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결국 시장은 그러면은 이제 2월달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거냐? 이제 2월 달에 기다려야 되는 지표는 결국 그럼 그거예요. 1월 달에 이제 물가 지표, 1월 CPI, 그리고 2월 21일에 발표될 이 엔비디아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개의 지표를 기다리면서 시장은 다소간 좀 기간 조정을 거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이 두 개의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소화한다라고 한다면 2024년도 역시 AI와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다. 매그니피센트 7에서 뭐 테슬라가 껴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테슬라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6개의 종목이 다시 한번 2023년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월달 CPI 같은 경우도 조금 우려를 덜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유가라든가 식량 관련 물가도 계속해서 안정이 되고 있는 측면이 있고 미국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지금 CPI 지표 중에 하나가 주택 관련 지표입니다. 이제 월세 관련, 주거세 관련 지표인데 주거세 관련 지표도 상당히 좀 안정을 보이는 데이터가 DB 금융투자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블룸버그에서 가져온 자료인데 신규 세입자가 직면하는 임차료 증가율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향후 CPI 주거비의 상승률 둔화를 예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주거비 역시도 CPI에서 상당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좀 꺾이게 된다면 연준의 5월달 금리 인하는 물론이고 빠르면 아직까지도 3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술주들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의 관련된 흐름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그 큰 이벤트들을 소화를 했어요. 소화를 하고 지금 이제 두 개의 지표를 기다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개의 지표를 기다리면서 전체적으로는 일부 반발 매수세도 시장에서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1월달 반도체와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심으로 연말부터 좀 상승을 보이다가 지금 이제 자동차 그리고 자사주 많은 기업들 그리고 저평가된 종목들로 조금 턴이 넘어왔잖아요. 뭐 삼성물산이라든가 아니면 삼성생명 같은 종목들까지도 강한 급등세를 보였는데 이만큼 들어왔던 자금들은 이제 시장은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기준금리 이슈 그리고 미국의 기술주들의 움직임과 함께 다시 한번 고성장주로 옮겨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오늘 같은 경우도 뭐 반도체 종목들 크게 좀 하락이 나오기도 했지만 근데 또 보시면은 이 상승을 이끄는 종목들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도 또 정확히 지지선에서 이제 21선에서 지지 받으면서 강한 반등이 나오기도 했고요. 전체적으로 종목별로 하나씩 반등의 흐름을 잡아가는 흐름, 반발 매수들이 들어오는 시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말씀드렸듯이 밤사이에 있을 이 메타와 애플 그리고 아마존의 실적을 아직까지 봐야 되는 이슈
그러면서 2월 초까지는 일부 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이슈, 그리고 설 연휴까지 우리나라 시장에 껴있잖아요. 이때까지는 다소간 좀 지루한 흐름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설 연휴 지난 이후부터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다시 한번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 중심으로 수급이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이 패드워치에서도 보면은 5월달 금리 인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거의 1월달 CPI에서 크게 문제가 나오지 않으면 이어진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3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도 여전히 35%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이슈가 혹시 반반 정도, 50% 정도까지만 올라간다 하면은 시장은 여기에서 크게 반응을 할 수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 조금 제약바이오라든가 그 다음에 반도체 종목들 고점에 좀 사신 분들은 마음이 조금 답답하실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 시간은 다 보답을 받을 수 있는 2024년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보면은 계속해서 미국 선물 지수도 나스닥 선물 지수도 소폭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보시면은 네. 그렇게 좀 상승을 좀 기다려 보면서 볼게요. 자, 네. S&P 500 말고 네. 네. 나스닥 100 선물 지수도 계속해서 다시 한번 좀 상승이 나오는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세 개의 큰 종목들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도 미리 좀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만큼 개별 실적에 대한 이슈보다도 이제 FOMC 3월 달에 있을 그리고 5월 달에 있을 금리 방향에 대해서 시장은 다소간 안도를 하는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반도체, 바이오 등 고성장주, 높은 밸류에이션 중심의 종목들로 수급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점 잘 하나의 또 전환점으로 보시고 2024년도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그러한 준비를, 그런 대응을 계속해서 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 이렇게 최근 시황의 흐름이 좀 어떻게 되었었는지 1월달 FOMC 이슈 그리고 미국의 실적 이슈 등을 좀 중점적으로 보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결론적으로 시장이 기다렸던 불확실성들은 다소가 이제 지나는 시점이 되고 있습니다. 설 연휴까지 한번 더욱더 기다림 시간 가져보면서 그 이후에 있을 다시 한번 재상승 2차, 3차 랠리 다시 한번 기대해 보면서 추가적으로 변화되는 시장 흐름 소식 있으면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채널 구독하시고 속 영상도 시청하시면서 마음 편히 대응해 가시면 되겠고요. 오늘 시간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